대형 사고가 터졌나 판사 블랙리스트? 아이고 정말 큰 대형 사고입니다. 이제 사법부 이용주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죠?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그래요? 출신인데요.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증거 조작은 왜 했어요?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사법부 역사상 이게 만약에 사법부판 블랙리스트가 제가 보기로는 현재로서 이미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확인이 됐다고 보고 이게 추가적인 이용주 의원님 법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잘 어려우니까 안 보거든요. 개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히 보면 이거죠.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예. 대법원이 자기 조직을 시켜서 각각 판사들을 사찰했다. 현재 어떤 판사들이냐 일반적으로도 사찰했고 특정 법관들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특정 법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죠.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를 했다. 아직까지 증거 자료로는 영향력을 미쳐 성공했다는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으나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역사에 큰 오역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어쩌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요. 뭐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도 경천 동지할 일인데 더 큰 문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을 했고 판결 결과를 사실은 조정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자아내는 문건도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국정원은 원세훈 그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네네네.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 댓글 개입을 했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는 선거법은 무죄, 네. 국정원법 유죄. 근데 2심에서 선거법, 국정원법 둘 다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서부터 재판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그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미리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도 대법원은 우린 모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문건을 보면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우병우 수석이 재판부를 전원 재판부로 해달라라는 얘기가 왔고 전원합의체로 넘겨라. 전원합의체로 넘겨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했다.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상고법원 관련돼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청와대와 교감 하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결과를 가지고 법원이 거래를 하려고 했다. 청와대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우리가 보통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기문란 사건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랬다면 이것도 역시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번 문제의 핵심은 사찰이라는 데 있고요.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이 일부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우병우와 그 임종원 전 행정처장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임종원 행정처장이 갖고 있는 그 PC에 수백 개의 파일이 있다. 그런데 아직 그거 못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예, 두 당사자들이 수백 통의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파일을 열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된다. 물론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요. 이걸 보다 좀 적극화해야 되고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것은 거기서 성향 분석을 해서 해놨는데 보수는 빨간색 그렇게 했어요. 새누리당이 빨간색,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에서 빨간색 그리고 강경이나 개혁 그 판사들에 대해서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검은색은 무슨 당이에요? 그러니 검은색 그래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이건 완전 노골적인 블랙리스트를 색깔까지 칠해가지고 한 이런 웃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특히나 지금 3차 조사 일을 하기로 했다가 그러니까 철저한 부분에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장 큰 거 우리 박주무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과 대법원이 상고법원간을 관련해서 거래를 하려고 했다.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들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전원재판부 회부되는 사건은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양쪽에 첨예한 주장이 다르거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증거 능력 문제 가지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될 사건이 아니었다. 이거는 특정한 영향력을 받아서 한 게 분명하다. 또 하나는 그거죠. 만약에 전원재판부에 간다면은 보통 전원재판부에 가는 것은 그 부에서 이견이 있고 아주 그렇죠. 강하게 이견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을 때 넘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인 건 이거죠. 전원재판부에 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13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13대 0. 그런 사건, 그렇게 논란이 없는 사건이면은 재판부에 전원재판으로 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건 반대를 하면. 아이러니하네. 오히려 그 당에서 그런 당시 이런 또 논란까지 나왔어요. 13대 잘하세요. 13대 0인데 당시 몇몇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혹시 다시 내려가서 그 반대한 대법관 의견에 따라서 고등재판부, 환동재판부에서 그 의견을 채택할 수도 있어서 일부 반대 의견을 13대 0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본다면은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번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번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방록을 보면은 그 단서가 충분히 나와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수첩 나왔을 때도 대법원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냥 장난삼아 그냥 수첩에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국정감사 때 권순일 대법관이 CJ 이재현 회장 재판에 관여한 듯한 메모가 나와서 그걸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종범 수석 수첩이었는데 안종범 수석이 그냥 장난삼아 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부 문건 나왔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나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국민 보고 믿으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법원의 내부 감찰로 끝날 수 없을 것이다. 2차 조사한다는데.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아, 예. 아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완전히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의아해요. 그거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이게 바로 이제 사법개혁 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김명수 대법원장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죠.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게 팩트에 근거해 있다면 이거는 이제 헌법 위배 내지 뭐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검찰개혁 못지않게 이제 사법개혁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 진행될 이 사법개혁의 방향이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너무 한쪽도 이념으로 편향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그 단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마지막 단서를 붙인 부분이 예. 얼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말한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뭔 말이냐.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거 지금 사법에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규탄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진수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단서 부분은 어쩌면 저렇게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매우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오해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감찰과 수사의 차이가 뭐예요? 감찰은 강제적으로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임종원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해당 PC라든지 당사자를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부 판사라든지 한 경우는 감찰 대장을 불러서 진상이 어떻게든 경위를 물어볼 수 있으나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미 변호사 되고 그렇죠. 변호사 되기 그렇다면은 그 진상을 명확히 알고 있고 가장 관여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려면은 검찰의 수사, 강제 수사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를 운운할 게 아니라 엄정한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게 여러 우리 정당들이 해야 될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자꾸 뭐 자유한국당 입장이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사법 개혁이 필요하되 예. 그 개혁의 방향성이나 원칙은 철저히 그러니까 사법 탈정치적으로 해야 개혁이 된다. 향하는 방향도 사법의 그 독립이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도 철저히 중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대법관 이 부분에 대한 그럼 강제 수사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 고발 사건이 제기돼 있고 얼마 전까지 형사부에서 중앙적 형사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수사부 옛날로 따지면 공안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예. 검찰에서도 이 사건은 이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중요 사건으로 아하. 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